이번 영상에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희연합소아 청소년과 의원의 원장 백주형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같은 또래 애들 뒷모습도 아주 비슷하고 옷도 비슷한 그런 3명의 아이들이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서 앞에 무언가를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근데 갑자기 나타난 그 오른쪽 끝에 아이는 거꾸로 의자도 막 들고 손 뻗고 있고 보는 방향도 다르고 아주 얼굴도 개구진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ADHD 그런 양면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양면성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한번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은 수업 시간에 허락 없이 돌아다니고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여 몸을 계속 움직이고 이상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분노나 좌절,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자주 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끝까지 읽지를 못하고 다른 과목에 비해 수학 문제나 맞춤법을 유난히 어려워하는데요. 아는데 실수해서 틀렸어. 아는데 문제 끝까지 안 읽어서 틀렸어 라고 핑계를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칙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출석이나 게임에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중간에 끼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또래와 자주 싸우고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고 못살게 굴어서 따돌림을 당하고 지능에 비해 학교 성적이 매우 낮은 모습을 보여서 부모님들은 키우기가 너무 힘든 아이다라는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자, 학교 다닐 연령에 있어서 이 낮은 학업 성취, 이로 인한 자존감 저하 때문에 우울에 빠지기도 하고요. 청소년기에서는 상당수의 문제 행동이 호전이 됩니다. 그렇지만 대인관계가 어렵고 주의력 결핍으로 인한 학습 부진, 자존감 저하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기 우울증이나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이행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성인으로 가면은 이제 부주의가 지속이 되고 침착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를 많이 내거나 직장을 많이 옮기고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애들의 사진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그 아이가 이제 크면 나쁘게 진행이 된다면 이런 아저씨가 딱 되는 거거든요. 휴대폰 들고 막 화내고 있는 바로 이 사진. 반면에 우리가 아까 그 사진에서도 일률적인 다른 아이들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을 본 것처럼 긍정적으로 본다면 사고방식이 아주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독립적이고 아주 창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고요. 적극적인 마인드, 그리고 사교성, 지치지 않는 의욕,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아주 오랫동안 집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좋은 예로서는 아까 말했던 그 아이가 좋은 쪽으로 발달이 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아인슈타인, 링컨, 에디슨과 같은 그런 훌륭한 그런 위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겁니다. 그런 ADHD가 있는 소아를 과연 그 나쁜 예의 그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좋은 예의 그런 사진 쪽으로 갈 것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치료를 해줌으로 인해서 방향을 좀 틀어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내에서 청소년의 ADHD 치료율을 보면 그 ADHD가 있다고 생각하는 환자의 한 절반 정도밖에는 사실은 치료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제대로만 받는다면 개인적으로도 아주 해피한 삶,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아주 나라가 발전할 수도 있겠죠.
유병률을 보면 국내 보고에서 학령기에서 한 4 내지 9% 정도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반이 한 20명 정도라고 하면 한 반에 한두 명 정도는 있다는 얘기고, 남아에서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ADHD 굉장히 좀 흔한 질환이죠. 여기서도 보면 특정 공포증, 뭐 뱀이라든지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 그것을 빼고라면은 소아청소년 정신장애에서 아주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을 보면 생물학적인 원인이 약 75% 정도. 그래서 이제 뇌 조절 기능에 그런 미세한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뇌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과 관련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 요인은 뭐 한 20% 정도, 임신 중에 과다한 음주나 흡연, 납중독, 출생 후에 음식물 첨가 색소나 향료, 납중독 병력이 관련이 되는 게 아닌가 보고 있고요. 사회 요인, 이거는 뭐 큰 원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고, 그런데 이제 부모와의 애착 형성이나 상호 관계도 그 원인 중에 일부는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이제 DSM-5라고 그런 정신과적인 그런 진단 방법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설문지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도 작성을 하시지만 이제 학교 선생님도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나 학교 두 군데 이상에서 장애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멀쩡한데 집에서만 그런 ADHD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거꾸로 집에서는 멀쩡한데 학교에서만 이상 행동을 보인다든지, 그렇다면 ADHD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군데 이상에서 비슷한 정도의 그런 장애가 발생하고 증상이 나타나야지 진단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밖에 또 이 ADHD처럼 보이는 다른 질환에 대한 그 감별 진단도 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 ADHD 치료는 크게 이제 약물 치료, 이게 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을 교육을 해서 얘를 집안에서 어떻게 이제 키워야 되는지, 그리고 행동 치료, 그리고 학습 치료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치료를 해야겠습니다. 약물 치료가 뭐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병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약물 치료, 이거는 약물 치료가 뭐 아주 우수하긴 하지만 약 20, 30%에서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식욕 저하, 뭐 이런 약물 부작용 때문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나 부모님들 또는 환자들이 이제 약물 치료를 선호하지 않을 때 이런 비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럼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비약물 치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의 행동에 효과적으로 반응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반응을 선택하고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가장 적합한 반응이라는 건 애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야 될 건지, 무시를 해야 될 건지, 벌 주기가 필요한 건지, 그 세 가지 행동을 세 가지의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선택을 하고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귀엽다고 봐주고 어떤 때는 혼내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그러한 반응을 보여줄 때는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돼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애기 저 멀리 있는데 막 큰 소리로 하하하 뭐 큰 소리로 혼내키거나 칭찬하거나 그런 건 별 효과 없고요. 자, 칭찬은 가능한 한 많이, 이 칭찬의 효과야 다 잘 아시겠지만 간결하고 직접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빙빙 돌려가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 부정적인 의견을 섞어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기, 이 중요한 말인데요. 막 말을 하다 보면 하다가 은근히 디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애들.
결국은 칭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칭찬이야? 혼내키는 거야? 애매한 그런 말들. 그러니까 차라리 말하는 것보다도 가벼운 미소라든지 포옹, 어깨 감싸기가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반응 양상으로 이제 무시는 지시를 내린 다음에 자녀가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일 때까지 그냥 두고 보기입니다. 눈을 안 마주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막 바로 혼내키는 게 아니라 아예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즉각적인 벌 주기. 이게 필요한 경우는 애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또는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때는 이제 즉각적인 벌 주기를 하는데요. 즉각적이라고 하지만은 한 번은 경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한 번 경고를 했을 때 자기가 스스로 이제 조절을 해서 벌을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은 주셔야 되고요. 그래도 안 되면 그때는 바로 개입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을 해주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이제 이 훈육에 도움이 되는데요. 보상 차트나 토큰 주기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 애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뭐 좋은 행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애기가 동생을 때리는 아이다 그러면은 동생을 안 때리는 게 좋은 행동일 테고, 밥 먹을 때 돌아다닌다 그런 아이라면 밥 먹을 때 안 돌아다니고 가만히 먹는 게 좋은 행동입니다. 그런 좋은 행동을 했을 때는 토큰 한 개를 준다 이렇게 미리 명시를 하시고 실제로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가령 그 토큰이 뭐 10개가 모였다 그러면 이제 실물로 교환을 해주시는 거예요. 장난감으로 교환을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놀이공원을 간다든지 또는 뭐 TV 시청을 하게 해준다든지 게임을 1시간 해주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상을 해줘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감을 갖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이제 벌 주기는 흔히 잘 아시겠지만 뭐 타임아웃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때 어디 지정된 장소에 가서 딱 앉아 있으라고 하는 거죠. 벽보기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의자에 앉더라도 벽보기를 하고, 또 그 하는 동안에는 엄마가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애랑 말도 하지 말고 딱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그런 타임아웃을 한다든지 또는 주었던 상을 다시 뺏는다든지 회수한다든지, 가령 주었던 토큰을 다시 회수할 수도 있죠. 일정 부분을. 그런 식으로 벌 주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긍정적인 학습 환경 만들기. 아이와 잘 지내고 노는 법 배우기. 아이들하고 놀아요. 규칙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딱 놀겠다고 딱 미리 그것도 다 예고를 해놓고 하는데, 그 애기랑 놀 때는 어떤 명령을 하거나 지시를 하거나 될 수 있으면 그런 건 하지 말고요. 애기가 노는 것을 그냥 따라서 놀아주고 경청하면서 관찰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또 난감한 경우가 이제 공공 장소에서 행동 조절이 안 될 때 참 난감하거든요. 막 떼쓰고 울고 막 억지로 가져오려고 하고, 그 공공 장소에 가기 전에는 미리미리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꼭 지켜야 될 규칙, 그리고 만약에 잘 따랐을 때 주어질 보상, 아니면 그렇지 않았을 때 가해질 벌에 대해서 미리미리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이가 가진 강점에 초점 맞추기인데요. 이 ADH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면만 보시면 안 돼요. 아까도 처음 슬라이드에서도 그 의자를 들고 있는 아이 모습에서도 나왔지만 강점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강점에 초점을 맞추셔서 아이의 특별한 관심사나 독특한 성격 같이 아이 전체를 보고 성공 경험을 많이 갖게 하셔야 됩니다. 조그만 거라도 자꾸 성공을 해야지 애가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낙천적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일을 배울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막 피아노 배우고 싶어 하는데 막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꾸 해주게 해주고, 또 그걸 잘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했을 때에도 칭찬을 해주십시오. 자, 집안 환경은 단순화하고 조직화하고 구조화하고 그래야지 되겠죠? 막 심란한 아이들한테 집안 환경까지 심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은 예측 가능하게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의 그런 역할이 클 수가 있어요. 부모님이 막 이랬다 저랬다 막 자꾸 그러시면 안 돼요. 예측 가능한 부모님이 되셔야 되는데 예측 가능한 그리고 아이한테 이제 선택의 폭도 좀 줄여줘야 돼요.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부주의하고 심란한 애들한테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아니면 이거 하고 저거 할래 여러 가지를 하지 말고 가능한 한 선택의 폭은 가능한 줄여주시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막 일방적으로 몰고 가라는 건 아니고 선택은 하되 폭을 줄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쭉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좀 볼게요. 하루 계획표 작성 및 실천. 그렇겠죠? 집안 정돈하고 할 일을 적은 도표나 점검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에 2개나 3개 정도의 선택권만 주어서 결정 내리기 쉽게 해주고요. 조금씩 작은 목표를 정해서 조금씩 노력을 해가서 애가 자꾸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공 경험을 많이 갖도록 하루의 일과와 리듬, 그러니까 ADHD 환자들이 약물 먹고 그럴 때 약물이 작용 지속 기간 때문에 아이의 주의력하고 행동 조절에 차이가 많이 날 때 특히 뭐 저녁 때 힘들어 한다든지 막 저녁 때 더 산만해진다든지 그런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약 먹기 전에 더 행동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것들을 좀 조절을 해서 그 시간대를 좀 피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쉽게 지루해하거나 참지 못하는 경우는 보이는 곳에 타이머를 딱 설치해서 얼마 남았다 시간 내가 조금만 참아야 되겠구나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대화를 최적화하고 촉진시키기. 자, 무언가를 시키기 전에 이름을 먼저 불러서 주의 집중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있고 아이가 들은 말을 확실히 듣고 이해했는지 다시 한번 따라하게 하거나 다시 설명하게 해보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ADHD 관리를 가정생활로 통합시키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 중에 ADHD가 없는 사람은 그 ADHD가 있는 사람한테 되게 어머님이 되겠죠. 어머님이 그 사람한테 필요와 관심을 쏟는다. 그래서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빼앗긴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형이 ADHD였을 때 동생이 이런 마음을 나는 엄마한테 관심도 못 갖고 그렇다 뭐 그런 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른도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남편분이 아내는 우리 큰애한테만 관심을 보고 어른이기 때문에 표현은 못하지만 사실 속으로 꿍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른들이니까 이해해주겠지, 가족이니까 이해해주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아이들과 배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는 얘한테 언제 이런 식의 관심을 쏟을 거고 정성을 다하겠다. 그렇지만 당신 또는 동생에게도 이러한 시간에 신경을 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 동영상을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처음 만들어 보는 동영상이라 좀 실수도 많고 좀 어색한 것도 있고 좀 그런데 다음부터는 좀 더 발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